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다 모이는 그런 좋은 거실, 화목한 거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물건의 배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 우리 후천수에 맞춰서 어떤 색상의 물건과 어떤 색상의 도배를 하면 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거실을 어떻게 꾸미면 우리 가족이 전부 행복하고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거실로 만들까? 자,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현관에서 우리가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거실을 환하게 불을 켜야 돼. 그쵸? 거실을 환하게 불을 켜고 가족들이 다 앉는 소파. 그 소파는 현관에서 들어갈 때 이렇게 마주 보이게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은 가족들이 현관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얼굴을 이렇게 마주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소파는 어떤 소파가 우리의 기운을 좀 불러줄까요? 아, 천으로 된 소파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에 가죽 소파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예쁜 쿠션을, 천 쿠션을 좀 이렇게 양의 수로 갖다 놓으면 좋아요. 3개, 5개 이런 식으로.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소파 앞에 보면 항상 이렇게 테이블이 있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도 보통 이렇게 기다란 사각형 테이블을 놓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만약에 테이블을 교체하거나 새로 사거나 하실 때는 약간 이렇게 원형이 좋습니다. 그 각진 모서리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그 살을 맞게 하는 게 있거든요. 가족들이 모이려면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딱 4명이 이렇게 앉을 수는 없잖아요. 텔레비를 보려면 이렇게 이렇게 둥글게 앉아야지. 그쵸? 그러니까 약간 원형의 테이블을 갖다 놓는 게 좋고요. 그 테이블은, 나무 기운, 이런 나뭇결이 살아있는 그런 기운을 갖다 놓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혹시 유리 테이블이 있으신 분은 유리 테이블 위에다 이렇게 폭신한 천, 포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천을 하나 딱 씌워놓고 그 위에 뭐 과일도 얹어놓고 차도 놓고 이렇게 드시면 가족 간에 더 이렇게 사랑이 싹 트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실은요, 이렇게 환한 게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잠을 잘 때도 거실에 이렇게 코너등이나 아니면 스탠드 같은 거 하나 딱 켜놓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깜깜하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거실은 항상 이렇게 양의 기운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각자 바깥에서 힘들거나 어둡거나 뭐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 집안이 전체가 이렇게 습기가 쫙 차면서 음의 기운이 되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거실은 환하게 밝게 해놓으면 그 음의 기운을 딱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되도록 환하게 잘 때도 코너등 딱딱 켜서 모서리에 있는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파를 딱 놓고 앉으면 앞쪽에 이렇게 TV가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TV는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서 되도록이면 TV는 동쪽에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어항도 동쪽에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항이 아닌 분수대 있죠. 이렇게 물레방아 같은 분수대를 놓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에 물에 좀 흐름이 있는 게 좋아요. 집안에는. 그래서 그 분수대를 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분수대를 놓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 분수대를 놓으셔야 돼요. 조용히 물이 흐르는 그런 분수대를 놓으셔야 집안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항상 포근하고 화목하고 단아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모이는 가족들이 전부 다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워야 돼. 그리고 마음이 서로 이렇게 모서리지지 않고 따뜻해야 돼. 그래야 오가는 말이 편하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가 탁 쏘는 말을 하면 자식들도 탁 쏘는 말을 하잖아. 그런 게 소리가 나는 그런 분수대라든가 아니면 각진 이런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다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집은 어항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분수대도 없어요. 그 놀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생기가 딱 돋는 여러분들 각자의 본명기가 맞는 건 제가 좀 이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잉어 그림 있는 액자를 거실에 걸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잉어 그림이 활기차게 딱 위로 올라가는 그런 솟아오르는 듯한 잉어 그림이나 아니면 이렇게 원형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는 것 같은 그런 잉어 그림 액자가 있거든요. 그걸 9마리가 그려진 걸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이렇게 동쪽에 우리가 보면은 TV 있고 그 옆에 뭐 이렇게 단스도 있고 하는 그 옆에다가
시계도 있잖아요. 시계 있고 그 옆에다 이렇게 딱 걸어 두시면 돼요. 적당한 자리. 보통들 이제 소파 뒤에는 어떤 그림을 거는 게 좋나요? 이런 문의들을 하시거든요. 소파, 가족들이 앉는 소파 뒤에는 가족 사진을 거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가족 사진도. 그런데 그거 말고 산 그림을 그리시면 좋습니다. 그걸 딱 그려진 산 그림 그려진 액자를 놓으시면 좋아요. 뭐냐면 우리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내 집에 배산임수를 만들어 놓는 거야. 뒤에는 산그림, 앞에는 어항이나 아니면 그런 그 물레방아 같은 물이 좀 있는 그런 걸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 집이 배산임수죠 뭐. 그렇죠? 내가 그렇게 터를 명당터로 아니면 양의 기운이 가득한 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식물이 잘 안 커요. 그래갖고 식물을 잘 안 키우는데 식물을 잘 키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실에 식물을 너무 많이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가 내뿜는 그 공기가 식물의 공기가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사람 몸에.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있는 게 딱 좋은데 거실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나침판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북동쪽이 있을 거예요. 북동쪽에다 우리가 관엽식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런 식물을 하나 놔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토의 기운이신 분 같으면은 노란 그런 국화 그런 걸 갖다 놓으셔도 되고, 금의 기운이신 분은 뭐 하얀 국화 이런 화분 이런 걸 갖다 놓으셔도 되는데 그걸 북동쪽에 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집에 이렇게 카펫을 깔아놓게 되잖아요. 거실에 탁자 밑에. 그런데 카펫은 되도록 좀 작은 걸 깔아놓으세요. 왜냐하면 거실 전체를 카펫을 깔아놓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카펫 안에 먼지가 다 이렇게 쌓여요. 카펫이 먼지 빨아들이는 기계야. 청소기 같아. 그래서 그 안에 먼지가 쫙 있는데 그 먼지가 다 음의 기운이거든요. 물이나 먼지나 이런 게 다 음의 기운이라서 카펫은 좀 작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내지는 방석을 그냥 하나씩 놓고 앉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바닥을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그래서 그런 음의 기운이 없어지게. 매일 그걸 털 수가 없잖아. 그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본명궁에 맞는, 후천수에 맞는 거실 꾸미기에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식구 본명궁을 빨리빨리 체크해야 되잖아요. 제가 요 영상 끝부분에요. 나이대별로 후천수에 맞는 그 표를 딱 해서 넣어드릴 거거든요.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이대별로 내 본명궁이 뭐였더라?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거실을 확실하게 우리 식구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꾸미시면 됩니다. 자, 목의 기운이신 분. 목의 기운이신 분은 검정색이나 회색 계열로 꾸며주세요. 어떻게 꾸미냐면, 자, 내 테이블이나 아니면 테이블 밑에 까는 요런 그 카페트나 소파, 그 다음에 벽지, 커튼. 이게 전부 거실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검정이나 아니면 회색 계열로 꾸며주는데 그럼 집안이 너무 칙칙하잖아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옅은 그레이색 그리고 그 그레이색과 같이 어울리는 약간 푸른 계열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주시면 돼요. 그레이와 연두 계열이 은근히 잘 어울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레이와 블루 계열도 잘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코디를 딱 맞춰보세요. 센스 있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화의 기운인 분. 화의 기운인 분은 파스텔 톤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그린이나 블루의 파스텔 계열 색상 있잖아요. 그 색상으로 꾸미고 포인트를 딱 하나 주는 거는 찐파랑, 뭐 찐녹색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신 분들은 내가 관엽식물 잎만 있는 거 초록색 그런 거를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의 기운이신 분들, 토의 기운은 자기 색깔이 황금색이긴 하지만 나를 상생해 주는 색이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핑크색을 좋아하는 핑크 공주님, 핑크 왕비님이 계신다면 거실을 그냥 밝게 핑크로 꾸며놓으면 더 좋아요. 이 핑크 자체가 양의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들들이 보면 아니 뭐 우리 집이 무슨 인형의 집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핑크 계열, 빨간 계열, 아니면 주황 계열, 아니면 주황에서 약간 노란색이 더 된 그런 계열로 꾸며놓으시면 아주 집안의 부와 그 다음에 건강과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색입니다. 금의 본명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황금으로 꾸며주세요. 궁전을 황금 궁전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거실을. 그래서 내 거실만큼은 내가 딱 황금
왕비가 되고 황금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꾸며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배색은 연 베이지색이나 아니면 아주 연한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 그렇게 배색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주 흰색하고 같이 배색을 하셔도 괜찮아요. 금의 기운은. 그리고 수의 기운이신 분들, 수의 기운은 가장 좋은 색이 화이트예요. 자, 집안을 완전 백색으로 다 꾸며도 괜찮아. 거실을. 그쵸? 그래서 백색으로 딱 꾸미다가 포인트 하나 줄까? 이러면은 그레이색 아니면 완전 블랙 이런 거로 포인트를 딱딱 주셔도 돼요. 블랙 앤 화이트로 거실을 꾸미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체적인 기운을 지금 어떤 색상으로 꾸미면 좋은 기운이 올까요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본명궁은 정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가장이다 그래서 가장 색상으로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집안에서 가장 기둥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생산 활동을 하는, 그쵸? 왜냐면 돈을 벌어오는 그런 사람의 기운을 좀 북돋아줘야 집안이 다 이렇게 잘 돌아가겠죠.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주의 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니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누가 가장이다라면 그 사람의 색상에 맞는 그런 생하는 기운 위주로 써주면 좋은데, 근데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둘이 살잖아요. 두 사람이 살면 두 사람의 공통 색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색상하는 데서 공통 색상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은 토의 기운이고 나는 금의 기운이에요. 그럼 두 사람의 공통색은 금색이야. 그쵸? 그리고 남편이 목의 기운이고 내가 화의 기운이야. 그럼 두 사람의 공통색은 푸른색, 그린색 이런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본명궁이 뭐가 되나 보고 거기서 공통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 상생해주는 기운이니까. 그래서 그런 공통색으로 쓰시고, 그리고 너무 핑크, 너무 노랑, 하양 이러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포인트로 한 20% 미만은 넣어도 괜찮아요. 나를 극하는 색이라도 한 20% 미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본명궁에 맞는, 나를 생해주는 색상이 80% 정도 들어가 있으면 그 거실은 아주 훌륭하게 잘 꾸미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의 매체인 클라스 언어원에서 셀프 풍수 인테리어 실전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장점은요,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실전형 풍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에 맞게, 내 사업장에 맞게 현장에서 직접 응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현장 촬영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적 제약으로 알려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모두 공개할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보 풍수까지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 풍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얘기 좀 하지 마 막 이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클래스 101이 유료 강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만큼은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개운해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질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나 우리 거실에 나쁜 기운을 주는 물건은 없는지, 또는 우리 가족을 극하는 색은 없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여러분, 집안에서 거실은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은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가족회의도 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에 우리 가족의 기운을 좀 극하는 물건은 없는지, 또 극하는 색상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거실에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거실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우리 가족보다 키가 큰 나무가 있으면 안 돼. 그런 키 큰 나무는 저기 베란다나 마당으로 내보내셔야 돼요. 그렇게 키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가 내 길을 눌러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실 바닥이 이렇게 딱 대리석이나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요즘 새로 짓는 집은 또 거실이 이렇게 대리석인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리석은 굉장히 찬 기운이에요. 음의 기운이거든요.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위에다 이렇게 폭신한 카페트를 하나 깔고 그 위에 가족들이 앉아갖고 과일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실에 우리가 이렇게 TV도 놓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장식품도 놓잖아요. TV 위에 보면은 시계 하나쯤 이렇게 걸어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시계가 혹시 딱 각이진 사각 시계가 걸려 있다면 그 시계는 하나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각이진 시계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 모서리에서 좀 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실에는 그럼 어떤 시계를 걸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원형이나 팔각으로 된 그런 시계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좋은 시계가 있어요. 뭐냐면 왜 시간 되면 뻑꾹 이러는 애 있죠. 예, 그런 애 하나 갖다 걸으시면 좋아요. 이 소리가 매 시간마다 시간을 알려주는 이 소리가 양의 기운을 딱 몰고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음의 기운이 있는 불이 꺼져서 음산한 이런 거실이었다면 개가 한마디씩 뻑꾹 해줄 때마다 양의 기운이 딱딱 몰고 와요. 우리가 현관에 종을 달아두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여러분 거울을 두시면 안 돼요. 거울은 이렇게 현관 있고 나갈 때 잠깐 보고 아니면 방에서 다 보고 나오고 뭐 목욕탕에서 보고 이런 거로 하시고요. 거실에는 거울을 두시면 안 좋습니다. 그 거울이 우리를 비추면서 기운을 뺏어가기도 하거든요. 거울은 거실엔 두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왜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죠. 마른 꽃 예쁘게 말려가지고 막 색깔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갖고 예쁘게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드라이 플라워 자체가 음의 기운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돌아가신 분 사진을 걸어놓는 거나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꽃 자체가 죽은 꽃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거는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예쁘다고 거실에 이렇게 TV 옆에 쫙 놓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있으시면 다 얼른 치우세요. 그냥 이렇게 다른 거로 만들어진 뭐 옥으로 만들어졌다든가 더 좋은 거는 생화를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본명궁에 맞는 그런 생화를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실에 혹시 도배나 어떤 커튼이나 소파나 이런 거를 선택할 때 우리 가족한테 극하는 색깔은 아닌가? 이거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색상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나쁘고 좋은 기운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기운이 오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 같으면은 만약에 뭐 목의 기운이다. 그러면 그런 분은 흰색은 나빠요. 흰색을 20% 미만으로 쓰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은 게 다 흰색으로 되어 있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그 목의 기운인 분한테는 아주 나쁜 기운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은 피하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부부일 경우에 그러면 우리 부부는 나는 목이고 내 남편은 토예요. 그러면 목국토하는 극하는 색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극함을 당하는 후천수의 상생 색깔을 쓰시면 돼요. 자, 목의 상생 색깔이 검정과 본인 색깔이 파랑이잖아요. 그러면 토의 상생 색깔은 빨강색입니다. 그러면 그 두부의 중간색, 공통색은 빨간색이 되거든요. 뭐 빨강, 핑크, 그런 붉은 계열, 약간 노란 붉은 계열, 그런 계열을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화의 기운이신 분들은 검정 계열을 쓰시면 안 돼요. 화는 검정 계열이 딱 극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시고 그 다음에 토의 본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푸른색을 쓰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연두색도 이쁘고 하늘색도 이쁘잖아요. 근데 토의 기운이신 분은 그 색깔은 아주 안 좋은 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금의 기운이신 분, 후천수가 금이신 분은 붉은 계열이 안 좋아요. 빨간 지갑이 돈을 갖고 와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붉은 계열은 토에는 좋지만 금의 본명궁에는 안 좋습니다. 수의 본명을 가지고 계신 분, 수의 본명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란 계열이 안 좋아요. 집안에 이렇게 뭐 노란 꽃이나 아니면 노란 소파, 어떤 노란색으로 도배를 했다, 거실에. 그러면 그건 색깔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둘이 있어, 식구가 둘이야. 둘인데 어느 색이 공통색이에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목화, 토, 금, 수로 이 오행이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이 밑에 있는 색, 예를 들어서 화와 토가 있다.
그럼 화와 토의 중간 색깔은 노란색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면 빨간색, 그런 색을 보시면 되고, 항상 밑에 있는 본명궁의 상생 색깔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극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위쪽에 있는 그런 후천실 사람은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극함을 당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극함을 당하는 쪽에 상생되는 색깔을 쓰셔야 돼요. 그 색깔이나 본명궁 표는 뒤쪽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희가 다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이렇게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환하고 그 다음에 음기가 없는 우리 가족들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생 기운이 딱 넘치는 그런 거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